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가장 빨리 서두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바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을 했었지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서 대한민국의 K방산과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김정은과 또한 중국 공산당을 옥죄이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러 행보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로이터와의 이 작심 인터뷰에서 대만, 중국 공산당의 대만 힘의 균형 지배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또한 러시아도 작심을 하고 뒤집어 엎었었죠. 사실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이 동아시아, 동북아의 정세가 얼마나 매일매일 이 경랑을 치고 있습니까? 김정은 때문에 이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매일매일 이 김정은의 도발로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미일 훈련 계속해서 격상되고 있지요. 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 북괴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정조준을 한 15개국 참가, 역대급 훈련, 북한과 중국을 박살내는 최대 규모의 훈련, 바로 호주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이 소식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신이 한결같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나토군과 함께 대규모 훈련을 하는 시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과 중국, 어찌 보면 러시아까지 잡을 대연합훈련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외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가디언 포커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워딩을 소상하게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 동아시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군사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순항미사일 도발, 탄도미사일 도발, ICBM 도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얼마 전에 오하이오급 미국의 핵심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가디언 포커스가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왜 윤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왜 급히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중적인 행보를 왜 보이지 않고 있나? 이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도에도 올해에도 중국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를 향한 쓴소리는 얼마 전 중국 대사인 싱 대사, 이 싱하임이 정신 나간 발언을 했죠. 이재명이랑.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국 대사에 대한 발언, 그 자리에서 대사 자격이 없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이 중국의 대사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례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란 듯이 중국 정부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한 발언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오하이오급 미국의 핵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탑승한 이후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의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K방산 수출과 또 유럽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반도 전황에 대한 또 중국의 힘의 균형, 대만 전황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김정은의 핵 문제에 관해 양보하지 않겠다. 또한 중국이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우리는 연합군이 형성됐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이 가디언 포커스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국적 연합 훈련 2030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이 훈련에서 역대급 부대들이 역대급 이 훈련에 참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은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도부터 경연제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양국이 번갈아 훈련 전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동북부 일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정부, 중국을 정조준을 한 훈련임을 밝힌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했으며 이 또한 역대급입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해상 훈련 다음으로 규모가 큰 훈련,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국군이 2021년에 이어 올해 훈련에 참가했으며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장거리 로켓 포병 체계를 호주에 처음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영성 향상을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이 2023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것은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 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신은 올해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전 상황과 중국의 상황에 동맹국들이 대연합훈련으로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 캐나다, 피지,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통가, 영국의 병력 3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는 첫 참가국입니다. 이번 역대급 훈련에 북대서양 나토 핵심 국가와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의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개국이 참여한 역대급 훈련, 3만 명 이상이 참가한 이 훈련에서 연합 대작전도 진행되며 중요한 것은 상륙훈련, 지상군 기동작전, 공중연합작전 및 해상연합작전이 펼쳐지며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복잡한 물류활동 작전도 각국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군사력과 상호 운영성을 연마할 매우 중요한 대연합훈련이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 국방부는 2021년 첫 참가에 이어 올해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 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양함을 파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병대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가해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마린온 상륙 기동 헬기 등도 대대적인 작전에 참가합니다. 한국의 해병대는 2018년 미국, 태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 당시 K-55 자주포를 보내 실사격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고성능 미사일 무기인 천무를 해외에서 열리는 연합 대작전 훈련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익명의 관계자는 한국의 이 무기 천무를 이번 호주 대연합훈련에서 대대적인 실사격하는 것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한국 해병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이번 연합 대작전훈련 또 역대급 훈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해 한국의 K-방위산업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역대급 훈련이 호주 또 한국 또 일본 이 지역으로 확대된다라면 한마디로 이 한반도의 전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김정은과 중국을 정조준으로 한 역대급 훈련. 까불지 말라 이거지. 까불지 말라 이거죠.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때 16개 유엔군이 참가했었지요. 나토를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뭐겠습니까? 이 가디언 포커스가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딱 밝혔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